노인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또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우시면요, 이 노인장기 요양등급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데요. 노인분 10명이 등급을 신청하면 7명만 등급을 받고요. 3명은 탈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무려 30%나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장기 요양 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대충 지냈다가 등급 탈락한 후에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렇게 등급 탈락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사전에 준비하셔서 장기요양 등급을 차질 없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보호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90세가 넘으셨어요, 연세가 95세가 넘으셨어요, 나이가 많으신데 등급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자, 어르신의 연세가 100세가 넘으셔도 혼자서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등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네, 병이 있다고 해서 꼭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고 또 암도 많이 걸리시죠. 그래서 어르신이 암에 걸리셔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수술도 하시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혼자서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으시면 등급 받기가 역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아도 등급 못 받을 수 있고 또 암에 걸렸는데도 못 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노인분이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네, 등급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거는 노인장기 요양법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분들이 등급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되어 있냐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노인 장기 요양이잖아요. 따라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분들이 등급을 받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네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일상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알아볼까요?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 기능 영역이에요. 이 팔을 이용해서 하는 옷 벗고 입기나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를 혼자서 하실 수 있는지, 누가 도와줘야지만이 옷을 벗거나 입을 수 있는지, 또는 혼자서는 전혀 못 하시는지 이것도 보고요. 또 다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 혼자서 일어나 앉을 수 있는지, 옮겨 앉기 할 수 있는지,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지도 보고요. 또 체위를 혼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대변 소변 조절하기를 할 수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인지기능 영역이라 그래갖고요. 기억력이나 판단력 또는 치매가 있는지도 보고요. 치매가 심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길을 잃어버리시는지, 또는 욕을 하시는지, 또는 폭행을 하시는지도 보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간호처치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이 중환이 되시면 흡인, 석션이라고도 하죠. 또는 오래 누워 계시 욕창도 생기세요. 돈요관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장노, 투석, 암성 통증이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활 영역이라 그래갖고요. 이 팔이나 다리 등의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지, 또는 관절이 안 좋아서 관절을 원활하게 이용을 못하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크게 일상생활이 어렵냐 안 어렵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기능 영역, 그 다음에 인지 기능 영역, 간호처치 영역, 재활 영역을 주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르신이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급 신청을 해야 되죠. 이 등급 신청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데, 이 보호자, 어르신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어르신이 주착할 수 없겠죠. 자, 보호자가 이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요. 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이 등급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알려줍니다. 거기 가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공단에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등급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요. 공단에 팩스로 송부를 해도 돼요. 근데 이때 팩스를 송부할 때 이 보호자 신분증 앞면도 같이 보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전산으로 해도 됩니다. 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산으로 등급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 보호자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PC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등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등급 신청을 했어요. 그럼 언제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누가? 자, 등급 신청을 하고 나면요, 공단에서 뭐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뭐 2주나 3주, 한 달 정도 후에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내일 10시에 어르신 댁 가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때 공단 직원이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두 명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조사하나요? 이 조사할 때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라는 게 있어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에는 신체 기능 영역, 인지 기능 영역, 간호처치 영역, 재활 기능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쭉 90개가 있는데요. 이 장기 요양 등급 판정할 때 이용하는 것은 52개를 갖고 등급 판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요. 이 등급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정조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인정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이 공단에서 방문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할 사항, 이거 준비해주면 좋아요. 뭐냐면 어르신들 아프면 병원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셔서 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미리 좀 발급받아 두세요.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신지 또는 뭐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거동을 못 하시는지 디스크가 있으신지 뭐 암이 있으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서 사전에 준비하시면 좋고요. 또는 어르신이 치매가 심하셔가지고 뭐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럴 때 빨리 증거사진으로 사진이나 또 동영상을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 약속 시간을 잡아서 방문하면 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 보호자가 꼭 참석하는 게 좋아요. 어르신 혼자 계시면 어르신은 잘 듣지도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호자가 꼭 참석을 하셔서 어르신이 어떤 병이 있고요, 어디가 많이 아프시고요, 그래서요 혼자 세수도 못하시고 목욕도 못하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뭘 못한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는요. 등급 판정 관련해서 듣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도움받을 곳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자, 어르신이 계신 지역에 위치한 센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지역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르신이 계신 지역에 위치한 센터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방문 요양을 하시겠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루에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돌봐주는 방문 요양을 하시겠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 있는 방문요양센터나 재가복지센터에 좀 도움을 구하시고요. 만약에 쥐약원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다. 그 쥐약원보호센터에 의뢰하시고 뭐 어르신이 아주 위중해갖고 요양원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요양원에 도움을 청하면 잘 도와주실 겁니다. 네, 아홉 번째로는요. 자, 인정조사를 받고 나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있는 양식의 의사소견서를 주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받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병이 어르신들이 많이 아프시니까 병원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 다니는 병원에 의사소견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따라서 등급 판정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라고 사전에 좀 물어보세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을 받으면 돼요. 근데 혹 가다가 저희는 의사소견서 발급 안 해줍니다. 이런 병원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 다른 병원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안 하면 등급 판정 절차가 완료되지 못해서 등급 판정이 되지 못해요. 의사소견서는 꼭 발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 또 아프시긴 한데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병원 간 지가 6개월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용을 하시고 여기에다가도 역시 가서 물어보셔야죠.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물어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을 이용하시다가 인정조사 받고 난 다음에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자, 치매가 있으면 등급 판정 받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치매가 의심이 되면은요, 등급 신청하시기 전에 병원 가서 치매 진단을 받으세요. 그 치매 진단을 받으면 그렇고 나서 등급 신청을 하면 등급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11번째. 치매가 없으면 등급을 못 받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치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치매가 없어도요, 거동이 어렵거나 또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지 못하는 상태이시면 치매가 없으셔도 등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번째로는요. 자, 고관절 골절 많이 되셔. 어르신 넘어져 갖고 수술 받은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어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 혼자서 거동을 잘 못 하십니다. 거동을 못 해요. 자,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 등급 신청한다고 많이 하시지만 안타깝지만 이 급성기 질환이라고 해서 폐렴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골절로 해서 수술 후 최소 3개월 이후에나 공단에서 등급 신청을 받아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럴 때 보호자들이 많이 화를 내요. 고관절 골절돼서 거동도 못하는데 등급을 안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이 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골절이 되면 젊은 사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상태 갖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판단이 어렵다 해서 최소 6개월 이상이라고 하는데 6개월까지 기다리긴 또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절이나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후에는 공단에서 등급 신청을 받아주고 그 이후로 등급 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13번째입니다. 자, 등급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데 사실 좀 복잡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어르신의 건강 상태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등급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르신들 등급 신청하는 단계에서 보면 좀 애매하죠. 지팡이나 또는 그 성인용 보행기를 잡고 걸어 다니긴 하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좀 애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사 나오는 공단 직원의 성향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공단 직원이 조사 나와서 등급을 내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공단 직원은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조사 시 보호자의 준비사항이나 답변이나 대응이에요. 이게 조사 나왔을 때 보호자가 뭐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해서 어르신이 병이 어떤 병이 있었고 언제부터 아팠고 뭐를 못하고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도 하고 또 조사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것도 잘 답변해 주면 좋은데 이런 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점수를 받을 걸 못 받아서 의외로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급 받고 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 그랬죠. 자,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내용도 중요해요. 인정조사 나왔을 때는 어르신이 거동을 못한다고 얘기해서 거동도 못했는데 이 병원의 의사소견서는 어르신이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소견서를 갖다 발급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등급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 공단의 예산 등 예부 환경도 좀 있어요. 이 공단이 무한정의 예산을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일정한 예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그 달에 또는 그 분기에 예산을 다 소진했다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점점 등급 판정 받기가 좀 더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이 등급 신청 진행은요. 보호자 혼자서 알아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이 사시는 지역에 방문요양센터나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 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네, 제 사무실이 일산에 있기 때문에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는 노인분이나 또는 그 노인분들을 돌보는 보호자를 위해서 제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제 이 아들딸 방문요양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로 오시면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이나 또는 방문요양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070-4800-2323으로 전화하면 제가 전화 상담도 해드리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제가 등급 판정 받는 방법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화요일 날 아침 10시에서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자, 넷째 주는 역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저녁 7시에서 8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하냐면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과 일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등급 신청을 하시고자 하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동영상을 보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등급 신청하셔서 꼭 등급 판정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